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얼마 전 이번 정부의 19번째 정책이라는 220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책이 나오자 많은 기사들에서는 부랴부랴 뒷북 규제를 펼쳤다느니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느라 건질 게 없는 대책을 내었다고 몇 개월 뒤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느니 이번 19번째 부동산 대책은 반쪽 규제라 풍선 효과를 못 막을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 등으로 언론 플레이 등이 한창입니다. 실제 이번 정책이 강력하냐 아니냐는 현재 풍선 효과가 들어갔었던 지역들이 떨어지느냐 아니냐이며 이미 호가는 지금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1억 가까이 하락한 단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규제하지 못한다며 예전부터 많은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규제를 할 때마다 시장 논리 운운하면서 공산주의냐고 비판하던 언론들이 거품이 있는 지역들만 규제하는 것을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배를 잘 만들 것 같은 한 언론에서는 작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에 대해 풍선만 부풀린다고 하고 올해 1월에는 강기정 수석에게서 주택매매 허가제 발언만 나왔을 뿐인데 한국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고 운운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220 부동산 정책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을 것 같이 생겼다고 처벌을 하면 안 되듯이 풍선 효과가 퍼질 지역까지 규제를 하면 또 공산주의 국가냐고 매도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확실한 부동산 규제 정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듯이 모든 정책에는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만 집요하게 물어뜯으며 총선 전에 우리 건설사님들을 죽이는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정책을 공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어차피 욕먹는 거 왜 아예 한꺼번에 규제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에서 19번이나 나왔다는 정책부터 보시겠는데요.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현 대통령은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6.19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220 대책까지 다음과 같이 총 19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족한 부분만 짚어서 이야기하는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새롭게 발표되었던 12.16 부동산 대책에도 공급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까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나왔을 때 언론들은 어땠을까요? 막상 그때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MB정부 때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을 때 반대하는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투기지역마저 풀어야 한다는 기사들까지 있었죠. 박근혜 정부로 가서 볼까요? 예를 들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그냥 현황만 전달할 뿐이지 기자들이 앞장서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거나 반대를 하는 여론 따윈 없었죠. 즉 언론의 방향성은 건설사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반대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깎아내리지만 동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정책은 아예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하다못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전국적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도 80%씩 때리고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에 맞추면서 공정가액 비율도 100%로 즉시 맞추고 임대사업자 전부 폐지하고 신탁명의도 즉시 개인 명의로 돌려 주택수를 늘리고 기준금리도 5%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주담대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모조리 다 내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바로 잡힐 텐데 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진 않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법안이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물론 반대 여론과 절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많이 밀려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강력한 정책들은 대부분 강력한 반대 여론들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입법화하려고 할 때 여당에서는 실거주자들을 위한 공급을 만들기 위해 5년 실거주 요건을 넣으려고 했던 반면 야당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역을 모두 제외하고 일반 분양분이 200가구 미만인 사업장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등 어떻게든 정책에 영향을 주려 정책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투기꾼들이 정책을 빠져나가려는 여러 가지 불법,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정책의 영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잡아내려는 정책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면 이 역시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력한 정책을 내어 무산되기보다 정책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하나씩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총선이 다가올수록 심해지는 언론 플레이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1년 만에 나오는 종합 부동산 정책도 아니고 단 2개월 만에 풍선 효과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 대상 확대에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을 대출 규제 등으로 준투기과열지구로 만드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책이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임에도 2개월 만에 총체적인 종합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야 하느냐, 규제가 효과 없다느니, 아니면 아직 투기 수요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폭등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시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요. 분명 9.13 이후 서울 아파트가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매일같이 바닥론을 말하며 투기 심리를 유도해 언제든지 다시 사람들이 투기 시장으로 몰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고 12.16 정책 이후에도 전세가를 폭등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며 실수요 피해를 앞다투어 발표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이 전세금 1억 영상에서 말했듯 9억 이상 주택 보유자들이 본인의 집은 전세 내주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를 노려 집주인들이 전세 호가를 마음껏 올렸고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세는 대폭 꺾인 것은 물론 양천구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며 역전세 우려까지 낳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언론들이 정책의 역효과만을 과장해서 여론을 안 좋아지게 만들어 총선에서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당이 많이 당선되게 만들면 다시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언론에게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지 않고 보유세만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가 부과되는 만큼 임차인들에게 다 떠넘길 수 있도록 집주인들이 담합하겠죠. 이에 맞추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임대인들을 임대사업자로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나 월세 상승에 대해 5%의 상한선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정도까지 과할 필요가 있었나 싶긴 했지만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치했죠. 그럼에도 아직도 양성화되지 않은 임대인들이 남아있으니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갭 투기에 대해 강력한 보유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탄 300제 쓰레기나 이번에 형사처벌을 받는 쓰레기 스타 강사 같은 인간들이 강제 경매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다 떠넘겨버리고 빠져나가 버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붕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면 집값은 떨어질 테지만 이게 과연 실수요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재작년 9.13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작년에만 10조 원치의 부동산이 경매로 거래되었고 이렇게 영끌한 갭투기꾼들이 파산을 하며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소송 역시 2배로 늘어났죠. 저들은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에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가 들어가는 주택들은 대부분 집주인들이 전적이 있어 가입도 안 되니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고요. 이렇게 붕괴하는 부동산 시장의 결말은 외국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낮은 환율을 이용해 수출을 통해 큰 돈을 벌었고 플라자 합의로 환율이 조정되자 기업들이 많은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으며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고위험 자산 운용을 하던 일본 은행들은 결국 바젤 협약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고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등 자금 회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순간에 부동산 버블은 붕괴되었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투기에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1990년대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게 되었고 부동산이 폭등하자 당시에 미국의 은행들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여건을 맞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와 함께 불로소득이 판을 치게 되면 근로자들의 의욕이 떨어짐은 물론 다같이 생산성이 없는 투기판에 몰려가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많은 나라들은 또다시 부동산으로 인한 고위험 자산 운용을 좌시할 수 없었고 결국 바젤 협약을 강화한 바젤2 협약을 발표하게 되죠. 미국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고 바젤2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동산에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강한 나라이기에 당시 화폐를 마구 생산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일본 역시 이를 보고 아베노믹스 정책을 펴며 잃어버린 20년에서 한 발 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품이 급격하게 쌓여있는 우리나라에 이전 정부들이 밀어놓았던 바젤3 협약의 세부 사항이 2018년부터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을 나눠서 차츰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기에 화폐 생산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아직 타국에서도 다른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터지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아직도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중심국이기에 생산성 있는 내수 시장을 통한 극복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뿐일까요? 작년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 등 무역 문제가 올해에는 중국발 질병 문제가 터지며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에 강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투기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부동산만 보면서 자신의 이상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지금은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안 될 때이며 지난 3년간의 정책으로 이렇게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크게 터뜨리지 않으며 지난 10년간의 미친 듯한 매수 심리를 잡아 이제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시작되는 등 차츰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아직도 풍선효과 지역에 투기한다고요? 조만간 있을 경제 위기를 대비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발빠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파산해주는 짓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을 경고한 지난 1년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 집값이 올랐으니 그때 사면 돈 벌었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진짜로 돈 버는 사람들은 방송을 안 봐도 지들이 타이밍 맞춰서 단기로 치고 빠져 현금화하는 사람들이며 지금 비난하는 이들은 만일 그때 샀으면 오른다고 좋아만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하락세 탔을 때는 팔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볼 인간들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투기했다 지금 안 팔려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인간들 뿐입니다.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것이 옳다고 선동하는 꼬라지가 말이죠. 여기에 위험성을 전해줘야 하는 언론들 역시 이에 대해 침묵하며 오히려 투기를 동조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이런 여론과 싸우며 경제가 붕괴되지 않게
그리고 부동산을 안정시킨 뒤 차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정책에 걸쳐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잡더라도 경제가 붕괴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한 방에 바로 잡자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말이 어긋났을 때 빠져나가려는 보루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에 봉착한 이후에도 부동산은 억제하면서 경제 붕괴는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은 물론 양천구까지 매매가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폭등한다던 전세가 역시 안정화 중이고요. 또 면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정책을 빠져나가던 불법 행위를 막으면 기존에 발표되었던 정책들의 효과가 하나씩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악용하여 역효과만 이야기하는 언론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경제 붕괴와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부동산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